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PPI 지수를 확인하면서 둔화세를 확인하자마자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폭이 2년 반 사이 최대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임시 예산안 또한 하원을 좀 통과하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도 다소 누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바이든 그리고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4시 35분쯤 시작을 해서요. 8시 40분쯤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시장이 좀 적용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펜타닐 관련해서는 중국이 향후 펜타닐 전구체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추적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AI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좀 이뤄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회담은 좀 마무리가 됐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 지금 시작 흐름은 어떤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0.29%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7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1,000억 원 넘게 현재 장 초반부터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3% 약보합권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806선, 810선 아래에서 하회하면서 8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1,3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 부분 함께 체크해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성능 칩에 이어서 저성능 칩까지 수출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맞불 조치로 중국 역시 흑연도 통제하겠다라고 조치를 좀 내놓긴 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흐름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장중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장에서 주목해볼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제 많이 올라가서 좀 주춤주춤 거리죠. 하지만 나쁜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 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시장 괜찮다, 양호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요. 거래소,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1조를 사고 기관이 1조를 사고 외국인들이 5천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셋이서 다 합친 것을 하면은 어제 거래소만 2조 한 6천억 정도를 산 거예요. 하루 동안에서. 거기다 프로그램에서도 6천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어제 하루 동안만 한 3조 2천억 정도 하루에 3조 2천억의 거래소를 들어왔는데 시장이 급락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돌든 하여튼 그럴 걸 예상을 하면서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매매하기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코스피 2,500의 돌파가 이제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2,500 지금도 돌파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500 문제가 아니고 2,600 돌파도 얼마든지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얘네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2,500 돌파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급락은 안 할 거라서 뭐 돌파가 되고 뭐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좋겠죠. 그래도 돌파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도 돌파는 안 됐지만
주류 관련주, 제주 맥주서부터 해서 알코올 관련주들, 주류 관련주들 지금 급등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어제는 좀 흔들렸는데 오늘 또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는데 인공지능 칩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좋습니다.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은 뭐 선별적으로 강하긴 한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이게 다 같은 섹터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제 로봇보다는 인공지능 칩,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런 쪽 애들 위주로 오늘 좀 흐름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어제 움직였었던, 어제 웬만하면 다 움직였어요. 어제 자동차도 움직였죠. 자동차 부품주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어제 2차 전지도 움직였고, 뭐 수소차 관련주도 움직였고, 조선주도 움직였고, 뭐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많이 움직였다가 오늘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어제 예를 들어 한 5% 갔으면 오늘 1, 2% 정도 빠지거나, 어제 10% 갔으면 1, 2% 정도 흔들리거나, 눌림목이죠, 눌림목. 그래서 순환매, 계속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테마주 흐름들은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코스피, 코스닥 아무 문제 없네요. 아무 문제 없고, 낙폭가대 바닥주, 그다음에 패턴주,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습니다. 오늘 뭐 제주 맥주도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이슈 터져서 갑자기 급등했듯이, 뭐가 갑자기 또 무슨 이슈가 돼서 움직일지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제약주도 강했어요.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엄청 강했고, 그러니까 지금 전업종이 지금 어제에서는 강했다가 오늘은 소강 상태인데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급도 괜찮고 매매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제 반등을 준 후 오늘장에서는 장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숨고르기 장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매하기는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가온칩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오늘장에서의 현재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350원 선에서 오늘 가격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힘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가온칩스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인 최고가 갱신을 최근에 했고 지금도 그쯤에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칩을 이제 새로운 칩 H200인가요? 그거를 내놓은 이후에서 계속 걔네들이 시총이 한 1,500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같은 이슈로 호재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가온칩스. 사실은 원래는 오늘 LG전자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대형주들이 어제 3조 2천억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 그 이제 바닥에는 대형주들을 갈 것 같아서 그래서 LG전자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뭐 LG전자 가벼운 종목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4%나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 치고 4%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개별주 4%는 괜찮은데 대형주는 4% 올라가면 또 더 치고 가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LG전자 갖고 나오려 했었는데 아침부터 너무 많이 움직이길래
그래서 가온칩스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데 저런데 엮이다 보면은 인공지능 칩으로도 엮이기도 하다 보면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가온칩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시스템 반도체 여러 테마로 좀 묶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6일과 7일 SFA 반도체 5,2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1월 8일과 9일 제이시언 시스템은 4,505원 그리고 4,33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각 21% 그리고 무려 26%의 목표가 달성해냈습니다. 11월 10일 엘컴텍은 1,3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3일 퍼스텍 3,33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1%대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11월 14일은 모아데이터 2,57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1월 15일에 다시 한번 퍼스텍 3,32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0.1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07.2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어제 장에서 주목해봤던 퍼스텍,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퍼스텍 어제는 로봇 관련주로 줬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로봇주들도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제만큼의 강세는 아니에요. 오늘은 그 인공지능 칩 관련주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칩 관련주들 그쪽 위주로 강하고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주들은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오늘 방산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주춤주춤거려서 오늘 빠지고 있는데 한 2, 3일 전에 퍼스텍을 3,300원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 샀던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 오늘은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굳이 건드려봤자 꼼짝도 안 할 겁니다. 갑자기 뭐 빅텍, 스펙고, 한일단조 뭐 이런 애들이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뭐 20%가 급등이 나오든지 그러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차트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깜깜무소식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소식이 나와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 폭등, 현대로템 20% 폭등, 빅텍이 25% 폭등 이래주면은 쫓아 움직일 텐데 걔네들도 조용하고 얘도 조용하고 다 조용한 편입니다 오늘. 그래서 굳이 뭐 지금 내려올 때에서 뭐 안전한 걸 원하면은 공략을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면 내일도 빠져요. 모레도 빠져요. 근데 지금 이따가 제가 가온칩스 얘기할 거잖아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차라리 LG전자를 사는 게 더 현명합니다. 지금은 무겁지만 더 재미는 없겠지만 나중에 수익률로 보게 되면 LG전자보다는 이 퍼스텍의 수익이 더 크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사갖고 일주일 만에 수익 누가 빨리 날까? 그러면 LG전자 같이 이렇게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가온칩스처럼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저쪽이고 이슈가 없어서 지금 조용조용한데 나중에 이슈가 뭐 폴란드 수주가 언제가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뭐가 수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이슈로 현대로템이 상한가 가는 날 풍산이 상한가 가는 날, 퍼스텍도 어느 날 10%, 20% 올라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수주 소식을 아는 분들이 혹시 뭐 방산업자, 뭐 그 방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먼저 그런 소식을 알고 있다면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움직일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뭐 편안하게 가져가는데 괜찮은데 어쨌든 어제 가격은 미도달 됐다. 근데 지금 막 살려는 분들은 사봤자 안 움직이니까 아마 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자, 전고점 돌파했고요. 벌써 6%가 올라가 버렸네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텐데 이 가격에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좀 뭐 지금 막 되게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밀리면 39,500원 정도에서 조정받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원래는 LG전자를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어제 거래소에서 3조 넘게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대형주들도 이제 바닥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LG전자 이렇게 대형주도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없다는 얘기는 이제 가온칩스가 30% 50% 갈 때 LG전자는 한 20% 올라가요. 그럼 50% 먹을래, 20%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20% 먹어야지 선택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50% 먹을라 그러지. 당연하죠. 20% 먹을래, 30% 당연히 30% 선택하겠죠. 근데 LG전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잖아요. 17조. 그러니까 한 100억 단위 갖고 있는 사람, 50억 단위 갖고 있는 사람, 뭐 10억 단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온칩스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샀다가는 세력들이 확 눌러버리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라 뭐 10억, 100억 사도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정도 사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유리하고 1억 이하로 가온칩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단위, 5,000만 원 단위 뭐 이런 걸로는 가온칩스 같은 애들이 더 유리합니다. 제가 예전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성엔진을 비교해드리면서 삼성전자도 좋은데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고 SK하이닉스보다는 주성엔진이 낫다. 근데 주성엔진은 그때 이후로 이때 3월달, 4월달 이때 얘기예요. 이때.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거 움직이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올라왔지만 주성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올라왔죠. 얘는 200%. 나머지 애들은 뭐 50%도 못 갔을걸요. SK하이닉스. 그래서 가벼운 게 IT가 좋아지게 되면 가벼운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좋은데 3월달 기준으로 한 60% 올라왔죠. 근데 주성엔지니어링이 200% 올라갔으니까 LG전자를 원래는 가지고 나오려 했으나 좀 가벼운 쪽으로 가온칩스 시가총액 4천억짜리 종목 뭐 장중에 밀려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가온칩스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매수가로 39,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KGETS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53%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11,420원 선에서 오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를 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페라이트 테마로도 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동 제품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인 강남신재와 산화동 기술 이전 본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산화동에 있어서는 해외에 있어서 생산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주목을 끌기도 좀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이 좀 큽니다. 6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라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시고 시장은 오늘은 좀 주춤거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테마주는 순환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주류 관련주들이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이 순환해요. 테마는. 또 내일은 또 무슨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또 뉴스가 나오면 또 움직이고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뉴스가 나와도 안 움직이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실망으로 떨어지고 장박살나다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중국 시장도 올라가고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호재 나오면 호재 나온 대로 움직이고 누구 뭐 정치 테마주다 그러면 뭐가 또 급등 나오고 또 여기서 또 무슨 이슈 나오면 또 뭐가 또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의 호재로 반응하면서 잘 올라가기가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테마 장세 계속 이어진다. 그런 노란톡방에도 계속 그런 얘기 해놓고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뭐 경제 뉴스 보면은 이제 뭐 부동산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서 제가 기사 보니까 부동산 2차 가격 하락 조짐 보인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뭐 다 안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일본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는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테마로 잘 움직이는 장인데 자, 지금 질문 주셨던 종목 KG ETS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바닥이라 올라올 거예요. 12,000에 사셨으면은 크게 걱정은 할 필요는 이제는 없겠네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물론 이제 소주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죠. 근데 얘는 소주는 아닌데 일단 소주 가격 인상 때문에 관련 주류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음식 업종 뭐 다들 뭐 가격 상승한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 업종들도 꼼지락꼼지락 다들 얘뿐만 아니라 다 바닥에 있을걸요. 음식 업종들도 그래서 사료주, 비료주, 음식 업종들도 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이슈가 한 번씩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KG ETS도 폐기물 관련주들로 해갖고 뭐 언제든지 뭐가 이슈가 나오면 또다시 뭐 12,000원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슈 나오면 15,000원까지는 한 방에 가요. 근데 뭐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별 이슈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신도시를 개발할 건데 거기에 뭐 폐기물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뉴스가 계속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뭐 도배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뭐 폐기물주들이 앞으로 뭐 좋다, 뭐 어쩌다. 그러면은 이게 또 급등을 하겠죠. 근데 그런 뉴스들을 지금 다 숨겨놔 버렸으니까. 근데 갈 때 되면은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됐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TV로 대화를 하시면 좀 늦어요, 이게. 그래서 TV 소리를 줄이시고 전화로 저랑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전화로 저랑 이제 대화하시면 되는데, 자, 종목명하고 매수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신청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예요. 크리스탈 신소재. 매수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격하고 얼마 사셨어요? 3,700원이요. 3,700원에 비중은요? 비중 지금 한 20%. 20% 정도? 네. 뭐 사실 아니, 마이너스는 55%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져서 그렇죠, 뭐. 네, 올라갔다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때 당시 망설이다가 지금 못 팔고 지금 55%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많이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가긴 어려워 보이죠?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거 올라가려면 110% 넘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니, 그때 그래핀 이슈로 한번 움직였었죠? 기회를 놓쳐갖고 못 팔고 계속 내려가네요. 원래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맨날 올라가지를 않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원래 그게 주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준 상태에서는 뭐 지금도 오랜 시간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조정이 뭐 지금 이제 또 다시 테마 장세가 됐으니까 뭐 조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올라가면 3,700원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2,500원도 큰 수익이거든요. 2,500원만 가도 48%나 올라가는데 그 정도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2,500원까지는 가겠어요? 거기까지 무조건은 아니고요. 확률 50%.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2,000원은 확률 80%. 2,000원은 어렵지 않죠. 조금만 올라가면 되니까. 2,000원은요? 2,000원까지.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3,700원을 샀는데. 너무 많이 마이너스로 팔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계속 못 팔고. 일단은 2,500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한번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손절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화 상담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2,5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인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함께 보실 텐데요. 나인테크 0.6% 정도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3,340원 선에서 오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장비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LCD 관련 장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8월쯤에 꿈의 신소재 맥신테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나인테크는 나노신소재 연구팀하고 2차 전지용 핵심 소재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맥신이 대량 생산이 어렵지만 나인테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이 점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3,35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얘는 이전에 뭐 초저조치로 엮였다고 하지만 올라간 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걸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 가격 3,355원이면은 뭐 이때에서 사서 큰 수익 났는데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뭐 최근에 공략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얼마인지 사셨는지는 뭐 정확하게 전화 통화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정도 빠졌으면 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엮여 있어도요. 2차 전지 다른 애들은 많이 간 애들이고 얘는 많이 간 게 없죠. 오히려 2020년도로 따지게 되면 원래 자리로 거의 다 내려온 정도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이 뭐 만약에 흔들리거나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얘는 여기서 뭐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제 움직임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다시 그런 부품주들로 다시 이게 순환하거나 그러면 그리고 많이 안 올라간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들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죠. 근데 대부분 양극재, 음극재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LNF,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 시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LNF, 에코프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손절은 이미 늦은 거예요. LNF, 에코프로도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반등하고 싶은데 이놈의 공매도가 너무 세니까, 공매도는 사실 그거를 기간을 정해놓지를 않고 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조성자 이거 막질 못하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걔들 무한대로 갖다 때려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뭐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언젠가 떨어지면 걔네들은 수익 나는 구조로 돼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워서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려워서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에코프로도 LNF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내려왔고, 지금 시장이 이 정도의 흐름이면 얘들도 원래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게 어려워 보여서 차라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제는 저는 나쁘게 안 봅니다. 매매는 가능한데 차라리 매매할 거면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모양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에코프로도 모양도 괜찮고 LNF도 괜찮고 괜찮은 거 봐서는 지금 질문 주셨던 나인테크도 2차 전지 뭐 부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것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게 보면 4,000원, 적당히 보면은 뭐 3,700원 정도 목표치 보고 이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49%,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네요. 49,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는 39,50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0.2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4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2,500선 터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 EUV 장비를 삼성전자가 추가로 구매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총 50대 정도 공급설이 좀 돌았었는데 대당 약 2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온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리고 미세 공정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흐름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1.42%, 오늘은 좀 1% 이상 밀려나면서 그래도 13만 원 선은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좀 상승 반전할 수 있을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하면서 0.3%,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10선 지나서 811선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LNF만 현재 파란불 켜져 있고요. 나머지 1위에서 4위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면서 가격 지지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차 전지에서 나온 수급들이 제약 바이오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한 셀트리온은 12월 28일에 출범하겠다라고 어제장에서 전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3%,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73,900원 선에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2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2분 지났는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빨간불 켜면서 현재 0.3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 좀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 주시죠. 자, 시장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되겠는데, 뭐 이슈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도 어제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조선주도 강했고요. 자동차 업종도 여전히 강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 자, 현대차부터 잠깐 볼게요. 자, 차트 보면 현대차 반등 주고 있죠, 잘. 어제도 반등 주고 오늘도 반등 주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나 이런 애들 반등 주고 있을 거고, 성우하이텍, 뭐 SL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데, 완성차하고 자동차 부품주하고, 근데 자동차하고 완성차들이 얘네들이 이제 로봇이에요. 자동차라고 보지는 않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반도체로 볼 수도 있고 로봇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또 부품주로 따로 움직이고, 뭐 수소차는 수소차, 전기차는 전기차, 뭐 이렇게 해갖고 또 테마가 또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부품주는 반도체로 보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어쨌든 완성차가 움직이고 로봇 관련주들이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쪽은 제가 원래부터 좋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완성차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까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중바닥에 만들어 놓고 이제 반등을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놈의 공매도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면 당연히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정도 시장 분위기면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고점은 몰라도 올해의 신고점 돌파도 지금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일본 시장도 조금만 올라가면 역사적인 고점으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2,600, 2,800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나라에서 이제 공매도를 상환 기간도 한번 정해보자. 뭐 논의가 지금 뭐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 그것까지 정해진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고점을 돌파하고, 얘네만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갈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거는 지금 장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부품주들이 움직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은 보실 필요는 있고 근데 그쪽이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쉬운 쪽이 있죠. 자율주행,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로봇주, 카메라, 디스플레이도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실적 좋아지는 그런 쪽은 쉬우니까 그쪽이 만만하니까 글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제약주들인데 이게 겨울철입니다. 독감이니 폐렴이니 그다음에 돼지열병이니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추위에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병에 걸리기가 쉽고 또 병에 걸리면 사람이야 이제 치료제 관련주가 움직이겠지만 동물들은 그 비싼 치료제 안 쓴단 말이에요. 다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식료품 가격도 폭등하라겠죠. 그러면 또 식료품 관련주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겨울철이다 보면 또 그 유가도 지금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계속 감산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는데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아직은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침체란 얘기 나오니까 회복된다는 얘기 나오면 또 유가가 또 움직이게 되면 유가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지금에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이 저렇게 강세로 일본 시장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신고점, 유럽도 여기서 열심히 올라가면 신고점 갈 수도 있고 미국은 올해 신고점, 내년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정도의 시장 수급이면 우리나라 지수가 2,800 간다, 3,000 간다 그런 얘기는 그냥 꿈에다가 묻어두시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한다 얘기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폭락 걱정을 잠재우고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테니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매매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하기 좋은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HDC 현대산업개발 함께 보겠습니다. 0.45% 오늘장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13,4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한다라는 소식 속에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가 올해 들어서 30% 정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저평가가 해소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건설주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현재 1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이 무려 100%입니다.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건설주들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보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좋게 보기는 하는데 기사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건설사들도 흑자 부도 난다 얘기서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부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건설주들의 최고의 악재가 그 부도예요. 부도 얘기.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는 그냥 상관없어요. 어려우면 어때요? 나중에 좋아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지금까지 좋았는데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이러면 악재지만 원래부터 어려웠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어렵다. 이러면 그게 호재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뉴스에서는 건설사들 부도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쪽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얘기할 거면은 제약주 아니면 차라리 조선주, 철강주 이런 쪽들이 더 안전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분은 이제 예전에 물렸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모르겠어요. 최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무슨 이상한 사건 때문에 한 2년 전에 여기서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오래 간다. 이 주가를 복귀하기 전에는 그때 그림을 이걸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잠수 타다가 나중에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졌고. 근데 지금 건설사들 부도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모두 다 안 좋게 보고 그 얘기가 끝나면
그러면 얘는 살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14,000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게 본다는 걸 일단은 제 생각이고 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얘기에 또 반응하면서 또 흔들리면 또 마음 아프니까 한 비중을 좀 줄여서 15,000원, 17,000원 계속 가져가시기를 해서 비중을 한 절반만 파세요. 절반만 팔고 나머지 절반은 더 가져가셔도 지금 정도 장 분위기에서는 건설주들도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어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지컨트롤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61%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8,24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관련주로 보니까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도 함께 좀 묶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수소차, 전기차 좀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주목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함께 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8,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섹터와 그런 차트와 그런 거래량과 그런 패턴과 그런 그 종목이 이게 맞습니다. 8,200원 잘 사셨네요. 잘 가져가면 되고요. 비중 20%시면은 그래요. 뭐 20%도 되고 뭐 10% 더 추가해도 되고요. 뭐 9,000원은 무난해 보이고요. 지금 정도 장세에서는 10,000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중바닥에 만들어 놓고 앞에 거래도 실렸죠. 쪽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반도체, 뭐 제약주도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생겨 있는 뭐 건설주도 상관없고 조선주도 상관없고 증권주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 중에서 그게 반도체든 시스템이든 카메라든 디스플레이든 뭐 철강주든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들어가면 지금은 매매해서 먹기가 더 편한 시장이지 급락해서 떨어지기는 어렵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들도 지금 부품주들도 움직이려고 하니까 얘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더 뭐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잘 사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요. 보유하는 전략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원전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3.8%, 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1,115원 선에서 오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 이런 쪽으로 좀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지난 4월에 정부가 한전이 독점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송전 시장을 민간 시장에도 개방하겠다라고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함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원전선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1,4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1,400원에 단번에 가면 좋겠지만 첫 술에 그렇게 확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천천히 가다 보면 1,400원도 가겠죠. 지금 장이 그런 테마와 그런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까지 움직일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도 핵심이 됐고 또 지금 겨울철이니까 제약주들도 중심에 쓸 수가 있고 뭐 등등의 뭔가 그런 이제 중심에 대한 뭐 이슈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예정돼 있는 애들이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원전 수주 소식이 뭐 되게 더 큰 게 뭐 조그마한 거 말고 엄청나 큰 게 뭐 터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런 큰 뭐 정책적인 뭐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한 방에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 방에 갈 이슈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다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1,2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뭐 무난해 보이고요. 1,300원에서 1,400원이 이제 고비인데 1,300원까지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큰 호재가 터져서 전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뭐 원전 얘기라든지 이런 게 터져갖고 급등한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 이미 제주 맥주처럼 이미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하는 애들이 나오면 그때서는 얘도 한 방에 갑니다. 뭐 2, 3일만 해도 1,400원을 갈 수 있는데 아직 원전 테마주들이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 뭔가 호재가 터져서 급등하는 흐름은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셔라. 그래서 뭐 길게 보세요, 길게. 이제는 겨울은 끝나가는 것 같고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는 전략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T-로보틱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4% 정도 상승을 했고요. 24,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개정안을 앞두고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외에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는 혼자 운행을 좀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로봇이 조만간 야외 환경에서 혼자서 주행도 하고 배달이나 순찰 같은 이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로봇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T-로보틱스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도 꽤 높습니다. 50%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제 고가가 25,000원이고 오늘도 25,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제 오늘 사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일단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번은 더 시세를 줄 것 같은데 또 올라오면 또 근데 또 저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3만 원 라인이 강력한 저항이니까 거기선 고민 좀 하세요. 비중이 많으니까. 근데 27,500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시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 아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얼마든지 전고점 돌파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선수들은 돌파된 상태에서 비싸게 쫓아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장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 근데 뭐 초보자들은 굳이 이렇게 쫓아갈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조정받으면 뭐 22,000원, 뭐 세게 떨어지면 2만 원 정도가 나올 텐데 그렇게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되는데 이미 비중이 50%나 되니까 갖고 있는 거를 잘 파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 안에서 전략적으로 잘 매도하는 방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경보제약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6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9,31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2차 전지에서 나온 수급이 제약 바이오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비마약성 진통 복합 주사제 맥시제식이라고 합니다. 경보제약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상담자님은 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얼추 지금 가격과 좀 비슷한데요. 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꽤 큽니다. 60%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올라간 상태 좀 비싸게 사셔가지고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9,000원 단가가 좀 낮아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일단 좀 누르겠다라는 흐름이 보여요 지금. 근데 이게 9,000원 깨지고 이제 8,500원 가고 이제 박스권으로 갇히면 좀 그러니까 기회비용하고 시간 비용이 날아가니까 그게 조금 그래서. 근데 뭐 시간도 많고 뭐 기회비용도 뭐 상관없다. 뭐 다른 거 들어가느니 그냥 강한 거에서 있다가 어쨌든 수익만 나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면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러프하게 잡고 길게 보세요, 길게.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상태고 일단 뭐 위에서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듯한. 근데 이게 찍어 누르다가 이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내일.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많은 상태니까 9,000원 딱 그 라인이 깨질 것 같으면 비중을 일단 줄였다가 재접근을 하시고 9,000원 안 깨지면 욕심을 내셔도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은 지금 수익일 때 욕심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욕심이 나오면 9,000원 부분에서 욕심을 조절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시장 종목들, 테마들 계속 순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테마주의 순환매로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매하기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대응, 정보 더 필요하실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PPI 지수 둔화했음을 확인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2,500선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낙폭 과대주 그리고 패턴주들 사이로 매매하기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가온칩스 그리고 매수가는 3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 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